3번부터 다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번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두 개의 과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각각 1과정과 2과정에서 Q만큼의 열량을 흡수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A에서 C로 갈 때는 Q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Q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일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A에서 C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겠네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와 C에서 이상기체 온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A에서 C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 다음 니은 E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Q가 바로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이상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크겠죠. 그 다음은 54번입니다. 지금 A에서 B를 가고 B를 거쳐서 다시 C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지금 여기서는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지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이 외부의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와 C에서가 같다. PV는 T에서 A와 C는 각각 2PV로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A에서와 C에서가 같겠습니다. 55번입니다. 얘도 53번 그림과 비슷하게 A에서 B로 가는 과정,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PV는 T에서 부피가 동일한데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도 올라가겠습니다.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의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A에서 C로 갈 때랑 A에서 B로 갈 때를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모두 B와 C는 동일한 온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과 A에서 C로 가는 과정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동일하죠. 근데 A에서 C로 갈 때는 지금 외부의 P0, V0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열량을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비해서 더 얻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56번입니다. 먼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근데 온도가 더 낮아지는, 온도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더 큰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기억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크겠죠. 그 다음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A에서 C로 가는 과정보다 크겠네요. 얘는 이 밑에 면적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방출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얘를 알아보려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써주면 되겠죠.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비해서 이 W의 값은 작아졌습니다. 외부의 일을 한 양은 작아졌고, 근데 지금 끝점에서의 온도가 B에서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더 커지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값이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의 절대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즉 이 Q 값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기체를 열을 방출을 하게 되겠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7번입니다. 먼저 A에서 B로 가는 과정,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있고, 지금 기체의 온도가 A랑 B에서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받은 일, 즉 이만큼의 부피가 이만큼의 부피랑 똑같다는
정보를 주고 있죠. 먼저 바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B와 C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같을 수가 없겠죠. A랑 B가 등원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C는 완전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기체가 방출한 열량과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Q는 델타 U 플러스 W를 써주게 되면 지금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델타 U가 0이 되겠죠. 따라서 방출한 열량은 모두 외부의 한 일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과 같냐고 써져 있는데,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만큼의 부피에 따라서 이만큼의 부피에 더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일어나게 되었죠. 따라서 A에서 C로 갈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큼 열량을 더 흡수를 했겠습니다. 57번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58번입니다. A에서 B,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받은 열량,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이 나와 있네요. 먼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Q가 델타 T1 플러스 외부의 한 일 W로 전환이 되었을 것이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 Q가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들어가게 됐겠네요. 따라서 이 델타 T2가 T1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가 아니라 Q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빼준 값이 되겠죠. 그 다음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즉 온도는 증가를 하겠습니다. T2가 T1보다 크겠습니다. 59번입니다. 먼저 A에서 B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고,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분자의 평균 속력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는 열을 받고 있겠죠. 60번입니다. 지금 A에서 B로 올라갔다가 B에서 C를 통해서 이렇게 쭉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 있고,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단일 과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 A점과 C점에서의 온도가 같다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기체 내부 에너지가 A에서와 C에서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 다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크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단열 팽창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C로 내려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먼저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가 델타 U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받은 열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온도가 A랑 동일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U만큼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W만큼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합이 0이 되겠죠. 따라서 델타 U는 W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를 살펴보게 되면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델타 U가 되고,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즉 델타 U와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61번입니다. A에서 B 경로를 따라서 변할 때고, 그 다음에 S1과 S2의 면적이 같다고 나와 있네요.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낮겠죠.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A와 B에서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S1 부분을 똑 떼서 여기에 채워 넣어주게 되면 얘도 똑같은 이 사각형의 면적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과 A에서 B까지 가는데 전체 이 사각형의 면적이 A 경로와 B 경로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한 일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A에서 B 과정에서 A의 B
까지 가는 과정에서 B가 흡수한 열량은 이만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지금 이 W 값이 P0에 V2-V1이 되겠죠. 근데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 값도 있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은 이것보단 크겠습니다. 이것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62번입니다. APCA를 따라서 움직이고 지금 T2만큼의 등호선이 있고 T1의 등호선이 지금 나와 있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 다음에 B에서 C는 지금 단열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C에서 A는 등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이 T2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감소를 한다. 얘는 즉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도 낮아지게 되었겠습니다. 님도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보다 많냐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 B에서 C, C에서 A까지 가는 과정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과정이 나와 있는데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델타 U만큼 플러스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W1만큼의 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에서 C 과정은 지금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가 빠지게 되고 또 W2만큼의 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에서 A까지 가는 과정은 지금 외부에서 W3만큼의 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전체 델타 U 플러스 W1이 되는 건데 지금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합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델타 U 플러스 W1이 되는 건데 얘는 이 두 번째 단열 팽창하는 식을 잘 정리를 해주게 되면 얘는 W1과 W2를 더한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근데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W3가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이 한 번에 A에서 B, 그 다음에 C, 다시 A까지 돌아오는 과정에서 전체 흡수하고 방출한 열량의 합이 0보다는 커야 하기 때문에 즉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W1만큼 플러스 W2만큼의 열량을 흡수를 하고 W3만큼의 열량을 방출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 이 값이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부피가 결국 외부에 일을 해줬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W1 플러스 W2가 W3보다 큰 걸 알 수가 있고 얘는 즉 A에서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맞겠습니다. 63번이 되겠습니다.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바로 다시 C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고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단열 과정이 나와 있네요. 지금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외부에서 일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B에서 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냐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C에서와 A에서가 같을 수가 없겠죠.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D것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64번입니다. 지금 얘는 A에서 B로 갈 때, 그 다음 B에서 C로 갈 때, 그 다음 C에서 D로 갈 때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이 나와 있고 특이하게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특별한 과정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인지한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외부의 한 일이 0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가 한 일이 B에서 C까지 가는 과정에서가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보다 P0, V0만큼 더 크냐고 물어봤는데 기체가 한 일은
이만큼의 면적을 살펴보면 되겠죠.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이 두 개만큼의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되는데,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가 이 전체 면적을 계산해 주게 되면 8P0 V0가 되고, 그 다음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7P0 V0가 되니까 P0 V0만큼 크겠네요. 그 다음 기체의 온도는 B에서와 C에서가 같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65번이 되겠습니다. A, B, C, A를 따라서 운동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거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단열 과정, Q는 0이 되겠죠. Q는 0이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 델타 U가 0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 얘는 맞게 되겠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델타 U가 0이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얘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하겠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일을 받고 내부 에너지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열을 흡수했겠습니다. 열을 방출했겠습니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은 66번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 다음 다시 B에서 C로 가는 과정, A에서 C로 가는 과정,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고, 지금 등압 과정이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 델타 U가 0인 과정이 되겠네요. 먼저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BC 과정과 AC 과정이 같냐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이 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아닌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A에서 B로 갈 때와 A에서 C로 갈 때가 동일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B와 C는 온도가 동일한 지점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맞겠네요. 그 다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A에서 B 과정과 A에서 C 과정에서가 같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A에서와 C에서가 동일한, A에서 B까지, A에서 C까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지금 A에서 C까지 가는 과정은 외부에 1도 하게 되었죠. 따라서 흡수한 열량은 A에서 C로 가는 과정이 A에서 B로 가는 과정보다 P0 V0만큼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67번입니다.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나와 있고, 지금 온도의 비를 살펴보게 되면 1대 4대 6의 비율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왜냐면 PV는 T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곱으로 이제 각각의 온도를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B에서 C까지 가는 과정이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의 3분의 4배냐고 나와 있는데, 이 삼각형의 개수를 세어보면 얘는 3개, 얘는 4개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3분의 4배를 해줘야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일정하지 않고 기체 온도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해는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얘는 델타 U 플러스 W 항상 썼던 거에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지금 얘는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한 열이 외부의 한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였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68번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이 등온 과정, 델타 U가 0이 되는 과정이고,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델타 U 플러스 W가 0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온 과정에서 압력이 부피가 3배로 늘어났을 때 온도가 유지되려면 압력은 3배로 낮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P의 B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PB는 3분의 1보다 큰 게 아니라 작게 3분의 1과 똑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A에서 C 과정과 A에서 B 과정을 비교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도 밑면적을 살펴보게 되면 A에서 C가 A에서 B보다 더 작게 되겠죠. 니은도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냐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동일한 부피에서 압력이 C가 B보다 더 낮기 때문에 온도도 B가 C보다 더 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69번입니다. 등적 과정이 2번, 등온 과정이 2번 나와 있는 지금 열기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A에서 흡수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 이 등온 과정에서 외부에 일을 해주는 과정,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변화되면서 외부에 일을 하지 않는 이 두 과정이 먼저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될 거고, 나머지 얘는 열을 방출하는 과정. 지금 이제 C에서 D로 가는 과정도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서 B 과정,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겠네요. 그 다음 D는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과정이 B에서 C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외부에 하는 일 없이 내부 에너지만 감소를 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B에서 C 과정, 즉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이 니은 설명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1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A에서 B 과정이 그래프와 부피축이 이루는 면적이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1의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이 외부의 한 일은 이 그래프에서 이만큼의 면적이 되겠죠. 즉 A와 B가 이루는 면적에서 C와 D가 이루는 이 빨간색 면적을 빼줘야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70번입니다. 먼저 Q를 지금 가해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로 나타내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V0에서 EV0까지 변화하는 동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서술하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Q만큼의 열량을 받고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외부에 한 일의 크기는 P0 V0가 되겠죠. 따라서 델타 U만을 구해주게 되면 얘는 Q에서 P0 V0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1번입니다. 지금 단열된 실린더에서 얘는 특이하게 PV 그래프가 아니라 온도와 부피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온도와 부피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V는 T에서 지금 온도와 부피의 B가 일정하게 되죠. 따라서 다시 얘를 P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T분의 V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T분의 V의 비율이 항상 C로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압력이 동일한, 즉 등압 과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부터 보게 되면 이상기체의 압력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일정한 P0만큼의 압력을 V0만큼의 부피로 늘어났기 때문에 P0 V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했냐, 얘는 절대 온도의 비율로 따져보면 되겠죠. 얘는 3대 4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3분의 4배로 증가한다. 얘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2번입니다. 지금 연력학 과정이 3개가 나와 있고, 지금 A에서 B 과정, A에서 C 과정, A에서 D 과정 3개가 나와 있죠. 그럼 얘를 PV 그래프를 그려서 쉽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A에서 출발해서 B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Q1만큼의 일을 공급하는 모습이고, 따라서 여기가 A점이 되겠죠. 여기가 B점이 되겠고 시작은 A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로 가는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Q2만큼의 열을 공급했기 때문에 얘는 열을 공급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텐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등온 곡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일한 압력을 따라서 가는 게 A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D는 압력과 부피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도록 Q3만큼의 열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형태로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D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V0에서 모두 2V0로 변화하게 되었죠.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기체가 한 일은 A에서 D 과정과 A에서 B 과정이 A에서 D 과정이 A에서 B 과정의 2배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지금 이 사각형의 면적과 이 삼각형의 합을 구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얘는 일정한 비율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원점과 동일하게 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이 사각형의 면적의 절반이 되겠죠. 따라서 한 일은 2배가 아니라 1.5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의 2배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 A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온도가 동일한 등압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등온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지금 원래 온도에서 부피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PV는 T에서 부피가 2배면 온도도 2배로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3는 지금 이 전체 큰 삼각형의 면적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한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2는 이제 A에서 C까지 가는 과정, 즉 이만큼의 작은 이 빨간색만큼의 부피가 되겠죠. 당연히 Q2가 Q3보다 작겠습니다. 디귿은 틀리겠네요. (73번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과정, 등온 과정이 2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A에서 B는 등압 과정,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석할 것은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일단 이 전체 과정에서 이 두 개의 온도가 동일한 것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먼저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보다 크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외부의 한 일과 정확하게 똑같게 되겠죠. 따라서 D는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A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과 CD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이 같냐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지금 하나의 열기관으로 동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한 번의 열순환 기관 전체에서 흡수하고 방출한 열량을 빼주게 되면 얘는 외부의 한 일이 되겠죠. 지금 얘도 외부의 한 일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의 크기가 0보다 커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지금 외부의 한 일이 0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죠. 따라서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등적 과정 2개, 등압 과정 2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분석할 것이 따로 없으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에서 C까지 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얘는 이만큼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A까지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얘는 이 초록색만큼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에 2배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 사각형의 면적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부피의 변화량이 똑같고 지금 높이가 2배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ABC 과정에서 기체의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얘는 지금 온도의 변화량을 보는 거죠.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부피가 동일하고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압력이 동일하고 부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 항상 증가를 하겠네요. 그 다음 CDA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니은과 반대 7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각형 형태로 A부터 B를 지나서 C를 가는 과정, A, D, C를 가는 과정 두 개가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당연 크겠죠. 그 다음 A에서 B, C로 변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지금 이 전체 위에 있는 큰 사각형의 면적을 따라서 EP0가 EP0V0가 되겠죠. 얘는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A에서 C로 갈 때, 그 다음에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갈 때가 얼마가 더 크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A에서 C로 갈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지금 두 과정이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한 일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간 과정과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간 과정은 지금 외부의 한 일의 양이 각각 EP0V0, 그 다음에 P0V0로 지금 P0V0만큼 차이가 나게 되죠. 따라서 P0V0만큼 더 큰 게 되겠습니다. 75번의 디귿도 맞겠네요. 그 다음은 76번입니다. A에서 B, C, A까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나와 있고, 지금 등압 과정, 그 다음에 등적 과정, 그 다음에 등온 과정, 이렇게 3개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겠네요. 그 다음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지금 얘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Q는 외부에서 받은 일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얘는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죠. D는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A에서 B 과정에서 증가한 내부 에너지와 B에서 C 과정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가 어떻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A에서 C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출발지와 도착지의 온도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과 변화량이 모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은 77번입니다. 거의 처음으로 일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얘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원칙만 잘 따라서 계산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이렇게 다 주어져 있고, 지금 한 일과 받은 일의 모든 합은 이제 개념에 따라서 지금 외부의 한 일의 절대적인 크기가 되겠죠. 한번 순환할 때. 따라서 지금 AB 과정부터 이 4개의 과정에서 이제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부호를 하나씩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지금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외부로부터 한 일, 그 다음에 B에서 C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서 A 과정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외부의 한 일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모든 합이 결국 이 한 개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이 되어야 되니까 얘의 모든 합은 플러스 90줄이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려면 지금 얘가 270줄,
얘가 마이너스 30줄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50줄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이렇게 찾아주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를 했겠죠. 당연히 동일한 압력에 대해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도 당연히 증가했겠습니다.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살펴보려면 지금 BC 과정과 DA 과정이 모두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흡수한 열량은, 흡수하고 받은 열량은 모두 외부의 한 일로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120줄만큼의 일을 받았고, 그 다음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30줄만큼의 열량을 방출했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겠네요. 기억은 150줄로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78번입니다. 지금 얘는 또 특이하게 P와 이제 절대 온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얘를 해석을 편하게 우리가 하던 대로 하기 위해서는 얘를 PV 그래프로 바꿔준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PV 그래프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A점은 이제 여기서의 부피를 찾으려면 절대 온도를 압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살펴보게 되면 얘는 V0가 문제 조건에 따라서 V0라고 주었고, 얘는 동일한 T0에 대해서 압력이 3배가 됐으니까 3분의 1 V0가 되고, 얘는 온도도 3배, 압력도 3배니까 다시 V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0, 3분의 1 V0, 그 다음에 압력은 P0와 3P0가 나와 있네요. P0, 3P0 이렇게 하고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점은 P0의 V0인 이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압력이 3배, 부피가 3분의 1배인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압력이 3배, 부피가 V0가 되는 점이죠. 따라서 C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을 거쳐서 순환하는 과정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온도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등온 과정인 걸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피는 C에서가 A에서랑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B랑 A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얘는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크기가 3분의 4 P0 V0보다 작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A에서 B 과정에서 외부에서 받은 일의 크기는 여기서 이만큼 초록색의 면적이 되겠죠. 근데 이 초록색의 면적을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각형의 면적을 빌려서 계산을 해보면 이 전체 사각형에서 요거 작은 삼각형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2P0 곱하기 3분의 2 V0가 되니까 얘는 3분의 4의 P0 V0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 작은 면적까지 포함한 이 사각형의 전체 면적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초록색 면적은 이 빨간색 면적보다 더 작고, 이 초록색 면적과 빨간색 면적을 합한 게 이 3분의 4 P0 V0보다 P0와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면적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초록색 면적은 3분의 4 P0 V0보다는 작겠습니다. 따라서 D것은 맞겠네요. 그 다음은 79번입니다. 79번도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내부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A로 돌아올 때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결국 0이 됩니다. 이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따라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지금 A에서 B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B에서 C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C에서 A로 갈 때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0인 걸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가 마이너스 4줄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또 감소를 해야겠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이 정도면 해석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하겠죠. 기억은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가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내부 에너지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은 80번입니다. A, B, C, D를 거쳐서 다시 A로 오는 과정이 나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이 그래프를, 이 표를 잘 채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A에서 B 과정, 일단 어떤 표부터 먼저 채울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에서 어느 게 플러스가 어느 게 마이너스인지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A에서 B 가는 과정에서는 얘는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흡수 또는 방출이 없고, B에서 C로 갈 때는 지금 지금 온도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90줄만큼 열량을 방출을 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모르겠는데, 근데 C에서 D로 가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게 되면 지금 등온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고, 즉 외부에서 한 일 또는 외부에서부터 받은 일이 모두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열량으로 쓰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부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0줄만큼의 일을 받았고, 따라서 이 기역도 마이너스 60줄만큼의 열량을 방출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플러스 190줄만큼의 열량을 받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열량을 흡수하고 방출한 열량들의 합을 다 계산해보면 40줄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어야겠습니다. 즉 한 번의 열순환 과정에서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네 개의 순환 과정에서 결국 이 A에서 B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과 그 다음에 C에서 D 과정에서 외부의 받은 일의 크기, 즉 증감을 합하게 되면 얘도 결국 40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착안해서 지금 C에서 D로 갈 때는 마이너스 60줄만큼 열량을 방출했기 때문에 니은에서는 플러스 100줄만큼의 열량을 받아야 외부에 40줄만큼의 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60줄, 니은은 100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와 B에서가 같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1번입니다. 지금 얘도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주어져 있고 기체가 한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체가 이제로만큼의 열량 흡수를 했을 때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 0.42제로라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은 0.620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A, B에서 B로 가는 과정,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부피의 변화량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온도의 변화량도 모두 동일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PV는 T에서 V가 V0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량도 A에서 B로 갈 때, 그 다음 B에서 C로 갈 때가 모두 동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부의 한 일도 A에서 B로 갈 때랑 B에서 C로 갈 때가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이제 A에서 C로 갈 때가 전체가 2제로만큼의 열량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얘를 쪼개서 보면 A에서 B로 갈 때 0.520만큼의 일을 흡수하고, 다시 B에서 C로 갈 때 0.520만큼의 일을 흡수한 것으로 다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의 면적이 지금 기체가 한 일이 될 테니까 0.420의 절반인 0.2의 2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기억입니다.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D에서보다 당연히 높겠습니다. 그 다음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지금 0.520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0.220를 외부에 일을 했기 때문에 0.320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에 ABD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0.720냐 라고 물어봤는데 먼저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0.520만큼의 열량을 흡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B에서 D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나머지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가 0.220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이 등온 과정, 즉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인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얘는 아무리 커봤자 0.720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면적이 B에서 D로 갈 때 외부의 한 일의 면적이 B에서 C로 갈 때 이 빨간색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대값이 0.720가 되고 이 흡수한 열량이 0.720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82번입니다. 지금 압력이 EP0인 상태에서 지금 두 개 1번 과정과 2번 과정이 나와 있고 1번 과정에서는 단열 과정, 그 다음에 2번 과정에서는 등온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1에서 온도가 당연히 내려가겠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외부의 한 일은 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흡수한 열량과 2에서 흡수한 열량과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는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먼저 2에서 흡수한 열량은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모두 외부에게 한 일로 전환이 되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그래프를 겹쳐서 2번 그래프에 한 번에 써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V2보다 좀 더 낮은 이런 식으로 V1만큼 이제 등온 단열 팽창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겠죠. 항상 이 단열 팽창하는 과정은 등온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지금 이만큼의 전체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즉 지금 얘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외부의 한 일로 모두 전환이 되었겠죠. 따라서 외부의 한 일인 이 아랫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당연히 2에서가 1에서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2에서 흡수한 열량이 1에서 감소한 내부 에너지 증가량, 감소한 내부 에너지보다 즉 외부. 그 다음은 8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그나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차근차근 풀어보면 하나 다 풀 수가 있겠죠. 지금 얘는 5가지의 상태가 주어져 있고 지금 압력과 절대 온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를 PV 그래프로 풀지 않으면은 사실 꽤나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PV 그래프로 해석해서 PV 그래프를 그리는 게 직관적으로 풀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PV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 V에 대한 정보를 구하면 얘는 T를 P로 나눈 값과 똑같죠. 그래서 먼저 A부터 보면 얘 부피를 V0라고 두면 두 번째도 V0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0.5의 V0가 되겠네요. 왜냐면 T0분의 2P0가 되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도 V0, 다섯 번째는 2V0가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점의 부피와 압력들을 구했으면 얘를 토대로 PV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먼저 V가 0.5V가 되는 점, V가 되는 점, 2V가 되는 점, 그 다음 P0도 마찬가지로 P0가 되는 점, 1.5P0가 되는 점, 2P0가 되는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A는 압력이 P0에 부피가 V0인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A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압력이 1.5P0에 부피가 V0인 지점이죠. 따라서 여기가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압력이 2P0에 부피가 0.5V0인 점이네요. C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는 2P0에 V0인 점이기 때문에 2P0에 V0인 점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있고, 나머지 2도 P0에 2V0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기역부터 디귿까지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하겠죠. 먼저 기체가 한 일이 C에서 D 가는 과정과 A에서 E 가는 과정이 동일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C에서 D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얘는 2P0에 0.5V0를 반 P0V0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A에서 E로 갈 때도 지금 P0에 V0를 곱한 P0V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기체가 한 일의 크기는 동일하네요. 그 다음 기체가 흡수한 열이 C에서 D 과정과 그 다음에 A에서 B에서 D까지 가는 과정을 비교를 하라고 써져 있죠. 지금 A에서 B를 거쳐서 D까지 가는 과정은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두 과정에서의 델타 U 플러스 W를 살펴보면 되겠죠. 근데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는 먼저 C점에서는 온도가 우리가 T0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도 온도가 T0인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델타 U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A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외부에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 이제 A에서 D까지 가는 과정은 C에서 D까지 가는 과정보다 더 흡수한 열량이 더 적게 되겠죠. C에서 D까지 가는 과정이 이 W, 즉 P0, V0만큼 열량을 더 흡수를 했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A에서 B로 가는 과정과 B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의 온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되겠죠. B점에서의 온도는 1.5T0, D점에서의 온도는 2T0입니다. 따라서 온도가 0.5T0로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의 폭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4번입니다. 지금 얘는 먼저 피스톤이 조금 움직여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얼마만큼 갔는지를 계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일이 피스톤에게 얼마만큼으로 전환이 됐는지도 잘 구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피스톤의 단면적이 S이기 때문에 부피가 이만큼, 부피를 2V0만큼 가지게 되면 사실 이 용수철은 2V0분의 S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 거리에, 이만큼 늘어난 거리에 단면적을 곱한 게 이 부피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지금 첫 번째는 이만큼 용수철이 들어있는 상태고, 얼마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얘가 이 점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 용수철은 거리가 늘어날수록 힘이 증가해서 그 거리에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 힘을 볼 수 있는 지표는 압력이 되겠죠. 지금 부피가 V0만큼 늘어났을 때, 즉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V0분의 S만큼 늘어났을 때 압력이 P0에서 2P0로 증가했다는 것은 지금 용수철이 가던 힘이 원래 늘어난 길이보다 2배만큼 더 커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가던 힘보다 2배 더 큰 힘을 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P0에서는 지금 이 가하고 있던 힘의 절반인 ES분의 V0만큼 들어있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EV0만큼의 부피를 가지는 지점에서 용수철은 이만큼 늘어나 있었다가 지금 S분의 V0만큼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여기서는 용수철이 ES분의 3V0만큼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PV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얘가 힘을 받을 때 외부에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는지 구할 수가 있죠.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주게 되면 2P0V0가 되겠습니다. 즉 이 2P0V0만큼의 힘이 이 용수철에게 가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늘려주는 데 일조를 했겠죠. 따라서 얘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나중 늘어난 길이인 2분의 1K에 나중 늘어난 길이인 ES분의 3V0 제곱을 빼주고 ES분의 V0 제곱을 여기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K 곱하기 S제곱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K는 2P0 S제곱분의 V0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먼저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2P0 V0 우리가 아까 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 과정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이상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그대로 와야